아, 김건희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거지만 양평고속도로 노선 관련해갖고도 그렇게 국토부가 지들이 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 국토부가 얘기하면서 이거 우리 내부 결정 아니고 전문가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니까요? 라고 했는데 그 전문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라는 얘기죠. 이미 결론을 내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맞춰서 진행해 주세요.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미리 해놓은 다음에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자, 국토교통부는 2022년 7월 말 내부적으로 이미 강상면 병산리안을 확정한 뒤에 10월에 전문가 자문을 요청한 답정러 방식의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제공된 자문 요청서에는 원안, 양서면은 부정적으로, 대안인 강상면은 긍정적으로 서술돼서 편향된 정보를 제공을 했다고 하는데요. 용역사 임원들이 전문가들을 직접 찾아가서 이 강상면을 선택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강상면의 기존의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땅이 많았을 수도 있지만 아마 이 안을 만들면서 엄청나게 많은 신규 매입들을 차명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연루된 이 고속도로로 수익을 보려고 했었던 땅들의 규모와 전주들의 명단을 다 살펴봐야만 이게 얼마나 큰 국정농단인지 그 규모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투기를 목적으로 한 그걸 위한 이 고속도로 사적 변경에 대한 처벌은 이제 국토부를 비롯한 이반자 거기에 관련해서 일한 놈들 모두에게 넘어가야 됩니다. 이미 용역사가 열흘 안에 이런 거 저희 못합니다. 할 수 절대 없어요. 못하지. 라고 자백을 해버렸어요. 자, 2022년 4월 1일 용역업체는 국토부에 착수계를 제출을 하고 열흘 만에 강상면 종점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용역사 의견은 열흘 만에 대안 노선 도출은 사실상 어렵다. 양서면 같은 경우에는 2년이 걸려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역시 열흘 만에 새 노선 제시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캐드 도면 파일이 4월 6일에 생성됐어요. 착수계 제출 5일 후에 도면이 생성이 그러니까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돼. 서류보다 도면이 빨리 나왔어요. 네. 아니지. 서류가 나오고 5일 후에 바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를 완성시키는 데는 도면에 연계해갖고 뭐 경제성 분석, 뭐 교통량 조사 이런 것들이 따라 붙어야 되거든요. 2년이 걸려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보통은 그 도면을 뽑아놓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주변의 지질조사나 뭐 역학조사나 환경조사 이런 거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도면이 5일 만에 나왔고 5일 만에 그 도면을 분석해가지고 여기 땅을 이렇게 써야 땅값은 어떻게 되고 공사비는 어떻게 줄고 경제적 가치는 어떻고 교통량이 어떻고 이걸 다 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림으로 만든 거야. 실제적인 조사 같은 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상력으로 만든 용역서 내지는 아니 상상력이 검토를 아니지. 한 거예요. 딴 놈들이 아마 가져왔을 거야. 야 이거대로 내 이렇게 했을 거야. 이미 그렇게 했을 것 만들어 같아. 와서 이걸로 해서 넣고 그냥 니들이 한 걸로 해라고 네. 하겠지만 만약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구속된 국토부의 김모서 기관이 용역사에 강상면을 검토할 것을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대통령 특 관심 사안이다라고 강조를 했대요. 용역사들이 난색을 표했지만 대안을 제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국장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준 거예요. 11일 만에 죽었다 깨어나도 이 서류는 안 나와. 따라서 이 서류는 이 미리 준비가 된 용역사 거지. 안에서 생성하지 않은 서류일 가능성이 높다는 그렇죠. 거지. 이미 국토부 내부에서 생성을 해서 용역사한테 줬을 가능성이 그래서 높은 거죠. 용역사가 그걸 받았다고 하면 그게 용역사 컴퓨터 안에서 작업되기 시작한 시작 날짜와 끝 날짜가 있을 거라는 거야. 순수하게 지가 만들었다 그러면 그 관련 데이터들을 수정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이런 것들이 다 작업에 나오겠죠. 그거 없이 열흘 만에 갑자기 하늘에서 뚝 용역사가 떨어졌으면 이건 외부 제공 받은 거고 외부 제공 받은 거를 문서로 받았을 리는 없고 파일로 받았을 거 아니야. 이메일만 점검해봐도 문서 수발
이메일 기록, 통신 기록만 확인해봐도 이걸 누가 줬는지 금방 찾아낼 수 있다는 미친 것 겁니다. 같아. 자, 박성재가 개업날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받고 거기에다가 메모까지 하는 성의를 보인 모습이 CCTV에 딱 찍혔습니다. 네. 계엄 선포 당일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A4 용지에 무언가를 적는 모습과 특정 문건을 살펴보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특검이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박성재가 윤석열로부터 계엄 이후 법무부의 조치 등에 대한 지시를 문건 형태로 받고 이를 메모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한 거죠.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치매로 가라 그래. 이 머리로 뭔 장관을 하고 뭔 사법을 통과했는지 모르겠지만, 치매로 병원 가는 게 낫지. 뭐. 아이, 기억 안 나더라도 에이. 행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윤석열 개새끼 이렇게 쓰진 않았을 거고, 거기 나중에 이 문건, 그러니까 법무부의 이 지령 내려진 문건들도 나중에 뒤지다 보면 어느 컴퓨터에서든지 나옵니다. 내가 보기엔 노상원 컴퓨터에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봐져요. 또 정진석이는 대통령실 PC를 초기해서 대통령실을 말 그대로 황무지를, 아무것도 없는 종이 한 장 남기지 않는 황무지를 만드는 지시를 본인이 직접 했다고 지금 진술이 나왔습니다. 자, 이 PC 초기화 지시가요, 정진석 그 당시 비서실장 명의의 공문 없이 실행이 됐다고 그러니까 하는데요. 실행은 됐는데 공문이 없이 실행이 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정진석의 명의의 공문 없이. 그럼 누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지시를 했느냐? 윤재순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PC 초기화 방안이 담긴 플랜 B 계획이 실행됐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진술을 했으면 예를 들어 정진석이 전혀 모르는 일이야. 자기가 시키지도 않은 일이면 그걸 왜 받습니까? 그러니까 윤재순이가 곧 탄핵될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막 들리니까 2월에 PC 초기화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를 했고, 그리고 파면 당일인 4월 4일에 이런 내용이 담긴 플랜 B 계획을 보고받고는 사흘 뒤인 4월 7일에 정진석한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불법인 게 이 계획이 기록원에 계엄 자료 폐기 금지 결정이 1월 15일에 났습니다. 근데 이미 알고도 이 새끼들이 그냥 한 거야. 이게 이거 해봐야 벌금이나 물고 말겠지라는 각오로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한 건데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이거 자기네들도 이거 불법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진석 명의의 공문을 일부러 안 남긴 거예요. 이걸 남기면은 정진석이가 책임자였잖아.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거 안 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안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요것들은 다 내란 특검에서 지금 계속 수사해서 수사 확대를 이어져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윤석열과 연루된 인물들, 아크로비스타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비친 놈들은 다 깜박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